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혼작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엔 힘차게 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자, 밀떡 늘 청취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밀떡이 아주 그 다양한 그런 그 이슈를 다루고 내용들을 있죠. 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뭐 궁금하시다거나 요거 좀 다뤄보고 어허.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뭐 댓글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밴드에도 네. 올려도 되고 어디 가서 밀리터리가 취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아직도. 네. 네.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 이제 그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네. 밴드에서는 자유롭게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장소.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기가 많아져서 네. 댓글도 수백 개 달리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멋진 행복한 네, 생성을 한번 그렇죠. 해봅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큼 사실은 그 댓글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이런 데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 작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각 전사가 네. 있는 그런 그 그렇죠. 지역을 하나 둘씩 이제 다뤄보는 그런 네. 시간이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워리어 네. 쓰시죠? 그 일명 뭐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그 정 작가님이 붙여주셨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다. 아 이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이 코너를 네 뭐라고 해주셨었는데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 편집 전사자 들어가고. 명단. 아 편집 안 된답니다. 우리는 또 역사의 안 전쟁터가 아니야. 역사의 전쟁터. 역사 속의 전장. 역사 속의 전쟁. 역사 속의 전장. 네, 그랬나? 네, 네. 네. 뭐 그랬다고 치고. 영어로 하셔갖고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역사 속의 전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 훈 작가님이 이게 복면을 하얗게만 바꾸면 올라프를 좀 넣잖아. 이게 코가 크시고 그렇죠. 크. 2탄 나옵니다. 예, 2탄 나옵니다. 거기다 그냥 당근 하나 팍 심어 놓으면 완전히 윗사람인데 지금 당근이 신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근이 신겼다. 날이 더우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야. 아니, 뭐, 녹색 옷에 녹색 가면 쓰시면 이제 블루 지금 스크린이 이거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진행 중인 겁니까 이거는? 뭐가? 네네. 진행 중인. 왜? 우린 중단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봅니다. 중단하고 코멘트 밀떡에서는 중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올라프. 브레이크가 없는 차입니다, 지금. 아,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지역을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지난번에 전원분에. 갈리폴리 갔다 왔습니다. 갈리폴리. 네. 터키와 안작 갔다 왔죠. 그랬죠. 갈리폴리. 네, 네. 갈리폴리인데 이번에는 좀 또 멀리 네. 저기 중남미 남단까지 가겠습니다. 거의 남극에 가까운 지역. 그렇죠. 어디입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가까운 네. 바로 포클랜드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포클랜드. fuck 그거 아니에요? 포클랜드. Falkland. 네. 발음하면 아주 속이 시원해요. 영국 사람들은 포클랜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포클랜드. 영국 발음. 어허. 포클랜드. 포클랜드가 그러니까 좀 포를 4에 가깝게. 영국 사람들은 Falkland? 포클랜드. 예, 아하. 포클랜드. 영국 그렇게 발음이 하겠네. 좀 잘 되시네. 영국의 포크는 뭐라고 합니까? 포크. 영국 포크? 사람들이. 그냥 포크. 포크. 뭘 노리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 이제 포클랜드 워낙 유명하지만 그 이제 아르헨티나 그리고 네. 저는 이 영국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 2002년에 우리 월드컵 때 베컴이 왔었죠. 네. 썼죠. 베컴이 와가지고 아르헨티나랑 붙었었죠. 붙었죠. 그때 이 결승골을 누가 넣었죠? 베컴이 넣었었죠. 베컴. 네. 기억나는? 맞죠? 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아르헨티나인들은 그 아련한 이 전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바로 30년, 20년 그때 20년 전에. 그때 20년 전에. 네. 82년이니까 20년 전에 일어났던 파클랜드와 2002년도 예, 2000 기준으로, 2002년이니까 네. 1982년에 영국에 박살이 났던 아르헨티나가 그 이후로 사실 아르헨티나가 좀 힘든 길을 걷기도 했죠. 지금도 걷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금도 앙숙이죠. 지금도 걷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경제복이 많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 뭐 대통령도 바뀌고 저는 좀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뭐 마이너스 그렇게 성장하는 데도 많고 연간 성장률도 2002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자기 선수들 자비로 왔어요. 월드컵을.
아 진짜입니까? 예,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던 길을 걸었던 거죠. 정말 안 좋죠. 예. 근데 전쟁 전에도 안 좋았어요. 전쟁 전에도 안 좋았죠. 원래는 전쟁이 이루어진 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불만을 네. 어떤 그 전쟁으로 한번 타개해 보려고 군사 정권이. 이름이 뭐죠 그거? 무슨 이름? 갈리폴리 비슷한 갈리티에리 이름인데. 총독 아닌가요? 갈리 티에리 대통령. 뭐 약간 갈티에리. 그런- 갈티에리 예. 네 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대통령이 경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집고 나자마자 얼마 한 100며칠 만에 또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뭐 예. 완전 된통 포클랜드에 아주 깨진 포클랜드 전쟁 덕에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일찍 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포클랜드 전쟁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전쟁이 벌어진 원인이 결국 이제 영국령이고 지금도 영국령인 포클랜드의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벌었던 전쟁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시작부터 하시죠. 네. 역사적으로. 네네. 그렇죠. 굉장히 과거에는 이제 뭐 스페인도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원주민도 원주민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여기에. 네, 네. 사실상 그 포클랜드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나요? 그 영국민들을 이주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무인도였던 걸로 알고 윈도우에 있죠. 사실 네. 가까운 곳이었죠. 이 네. 거리가 사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좀 가깝게 보이지만 사실 한 뭐 꽤나 거리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지도의 왜곡인 거죠. 네. 실제로는 상당히 멀죠. 그렇죠. 남반구가 그리고 더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예. 지도가 더 크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걸 거쳤습니다. 뭐 스페인의 영토였기도 스페인이 들어가 있었기도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1811년 정도인가 그때 이제 독립을 하면서 또 뭐 스페인이 이제 스페인에서 독립이 돼서 아르헨티나 거라고 했다가 아르헨티나가 약간 방치를 하기도 했었죠. 이거는. 근데 그 이전에는 프랑스도 프랑스도 영과가 있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일 다음이죠. 처음이 그 다음인가요? 예. 그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인을 총독으로 보냈었죠. 1820년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30년. 근데 1700년대에 프랑스가 그 상륙을 했고 그렇죠. 영국도 이게 최초의 상륙을 상륙을 해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거부터 따지면 이제 그렇게 했다가 네, 조금 프랑스는 이거 무인도다 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영유권 주장 뭐 하는 정도도 아니니까 그냥 물러났고 네네.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잠시 물러나 있었는데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스페인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뭐 등등 음흠. 해서 이렇게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인도. 예. 그 다음에는 영국과 스페인이 어느 순간에 이 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고 영유권 주장했다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제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 꼈다가 빠지고 영국 꼈다 빠지고 여기 보니까 미국의 사략선 얘기도 잠깐 나온 거 보니까 복잡하네요. 결국은 진짜. 영유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굉장히 복잡했죠, 뭐. 그러니까 스페인이 정말 내 거다라고 확실하게 주장도 안 했고 영국이 좀 더 세게 주장한 정도였는데 이제 스페인이 여차여차해서 아르헨티나에 물려주면서 네. 그럼 아르헨티나도 그 포클랜드의 영향 그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약했죠. 그리고 사실 실효 지배는 영국이 했죠. 그렇죠. 지금도 어쨌든 뭐 영국 지금 당연하고 지금은 지금 당연하고. 영국 거죠. 어쨌든 포클랜드- 가장 먼저 어떤 장기적인 식민 정책을 해가지고 사람 넣고 뭐 한 건 영국이니까요. 어쨌든 근데 이게 역사가 어찌됐건 간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거의 말에 들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식민화라고 해야 될까요? 식민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영토 분쟁을 해서 영토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게 뭐 원래 자기 땅일 수도 있지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뭐 이거를- 알려진 사실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여론도 불리했던 게 군사 정권이고 그 자기 그 자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포클랜드를 먼저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력 침공을 했으니까. 네. 사실 무력 침공을 한 그 단계에서 벌써 그렇죠. 굉장히 불리한 고지에 쓴 거예요. 여론전에서는. 그러면은 왜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근데 사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수준은 넘었겠지만 당시 그럼 그래도 영국이면은 뭐 끝발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힘이 있었죠 아직. 왜 승산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쳐들어갔을 텐데 대체 뭘 믿고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항모 전력이 그 시점에서 바닥이었어요. 아, 그게 원래 영국은 그래도 70년대까지는 정규 항모를 가지고 있었죠. 팬텀을 운용할 수 있는 정규 항모가 두 척은 있었는데 60년대까지 두 척이었다가 70년대에 한 척으로 줄고 아크로열 결국 그거를 포기해버리면서 80년대가 되니까 전투기를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가 실제로 없어져 버립니다. 유일하게 운용 가능한 게 해리어뿐인데 해리어는 초음속조차 아니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야 이거 그거 믿고 설마 우리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주 되게 얕잡아 본 거죠. 그 해리어에 대한 설명을 했던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제일 재밌어요. 뭐 해리어의 장점이 뭐 수직 이착륙이 되고 뭐 조종 성능이 뛰어나고 하는데 마지막에 약간 그렇게 나와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초음속이 아니죠.라고 했던 게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공중전을 위한 그런 전폭기가 아니죠. 예. 뭐 물론 포클랜드에서 예상을 깨고 초음속 전투기와도 꽤 호각수를 벌이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쪽에서 제대로 많은 숫자의 항공기를 보내기 힘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고. 아니 이 거리가 꽤 돼. 엄청 멉니다. 예. 아르헨티나에서도 그거 믿고 진행한 거라고 저도 보고. 저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예. 뭐 미군의 지원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도 있고 했다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미국이 우리 쪽을 도울 거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생각했죠. 했었던 게 예. 자기네 나라 자국의 어떤 무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물론 이제 대규모 무기 시스템이 아닌 이제 소규모의 무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군의 어떤 훈련이랄지 편제랄지 이런 게 미군의 영향이 좀 많았어요. 네네. 하긴 그때 남미 전체가 그랬지만 저희 아르헨티나군 복장을 보면 사실 미군이라고 총기 그렇죠. 정도를 제외하면 미군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였죠. 그 당시는 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7,000km가 넘는데 영국이 과연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영국이 기동함대를 파견할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동함대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 얘들은 이렇게 오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자기들이 이제 가까이 있고 전력이 좀 그렇죠. 아르헨티나도 사실 형편없긴 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 사실. 그리고 그 시점만 해도 아르헨티나군의 전력이 나쁘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항공모함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고 뭐 공군력도 거의 남미 최강이었고 그때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는. 뭐 그다음에 해군 전력도 잠수함이라든가 뭐 순양함, 뭐 구축함 등등의 전력이 그래도 남미 기준으로는 꽤 셌죠. 그러니까 12,000km밖에 있는 영국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자기네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때 당시에 여기에다 파견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의견들과 그러지 말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나요? 아 대립했죠 당연히. 대립을 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건 아니었고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군부랄지 또는 정치인이 있었지만 영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처였죠. 서해 여인 마가린의 대처. 마가린 네. 대처 여사가 있어가지고 워터 대처도 아니고 그렇죠. 마가린이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유. 대처 입장에서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었던 호재죠. 게 호재죠. 예. 요 시기에는 약간 한번 꺾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지지율 같은 게. 근데 이 대영 제국의 미국에서- 면모를 한번 면을 세워준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오랜만에. 그 이제 저는 그리고 대처 수상에 대해서 호불호를 한다면 이제 불호에 가깝지만 불호였죠. 이때 레이건이 이제 협상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대처가 했던 얘기는 이해해요. 그러면은 미국 알래스카에 소련군이 폭격을 하고 점령하면은 당신은 소련과 협상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레이건은 중재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골라온 것도 여기 이제 포클랜드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이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거에 대한 의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 영토 상황에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스페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편이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랑 왠지 가깝죠. 알겠어.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힌트 지브롤터 때문이죠. 아, 지브롤터가 그렇죠. 있죠. 지브롤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 이제 지브롤터 때문에 영국에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영국령 아닙니까 지브롤터. 그렇죠. 네. 굉장히 작은나죠. 지중해 그 아주 좋은 땅에. 알박해 그렇죠. 버렸으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 것 같은데 스페인 이 여기 이제 세우타 멜리아라고 모로코에 아. 스페인 영도 지금 아 그렇죠. 네. 또 걔네대로 그 요걸 손바닥만한 봤을 알받긴 때는 했죠. 또 자기들도 알받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세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브롤터도
세게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네. 자기들 것도 다 빼야 되니까. 서로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아르헨티나 편 아닐까요? 그렇죠. 영국은 러시아는 좀 뭐 같으니까. 원래 뭐 그러기도 했었고요. 근데 근데 이제 전혀 미국 쪽 그러니까 저 영국 편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편을 들긴 했는데 근데 한국 또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것도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정말 공개적으로 영국을 지지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긴 했어요. 중남미와의 관계 때문에. 중립은 아니지만 그게 문제는 100% 중립은 안 되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 어쩌지 몰라도 결국은 정부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하고 미국의 인적 관계라는 거는 뭐 그렇죠. 어떻게 중남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끈이죠. 그렇기도 당장 하고 말이 통하니까. 러시아가 뭐 개입할 여지도 없었잖아요. 없죠. 너무 머니까. 뭐 무기 체계에서도 뭐 러시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비난을 했던 건 크림반도 반도.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요 사례가 그러니까 아. 포클랜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너는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음. 하는가라는 게 많이 쓰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안 물어봤나요? 한국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는 뭐 영국 편 아르헨티나나 들었을 것 영국 쪽에서 어디 쪽일까요? 영국. 우리요 영국. 왜 그럴까요? 독도를 실효 지립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 때문에 그렇죠. 영국 입장에 더 동조를 다르긴 해야지 하지만. 맞긴 해요. 결국 저희한테- 실효지배 국가니까. 그럼 일본은 궁금해진다 갑자기. 일본은 제가 일본 어디 알기로는 있을까? 일본 입장에서 왜냐면 또 일본이 또 남미랑 가깝거든요. 근데- 이민도 근데 많이 센카쿠 열도를 또 실효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도 굉장히 지지했을 웃기는 것 같은데. 게 일본은 중립도는 불분명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웃기는 게 북방사도 문제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영토를 돌려달라. 거꾸로 생각은 방어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독도는 생각은 그렇죠. 빼서야 되고. 센카쿠 때문에 또 중국은 아르헨티나 팬이죠. 되게 웃기는 경우예요, 진짜. 아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럼 재밌는. 그 포클랜드가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까지 갔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포클랜드요. 네.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은 이제 뭐 중요해졌어요. 어떤 면이 있죠? 일단 뭐 유전이 이제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 굉장히 뭐 남미에서 나는 지금 거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준의 그 전에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있죠. 자존심. 그리고 이제 남미를 사실 견제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위치가. 실제로 80년대, 이미 70년대부터 남극이 가깝다는 그 이점 맞아요. 때문에 남극이라는 자원적인 것도 있고. 면에서도 여기에 네.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아주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가지가지 예. 하십니다. 마치 미국 지도처럼. 아, 남미 지도 같은데 아르헨티나 지도 같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면이 있었지요. 네네. 네, 네. 네. 있었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포클랜드가 결국 그 군사적으로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미 뭐 진출도 견제할 수 있지만 있는 곳이죠, 사실. 그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양 맞다. 함대가 그렇죠, 네, 네. 실내 여기서 전멸당했죠. 쪽으로 들어와서 했을 때 견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영국 함대가. 그때 아르헨티나는 중립국이었죠.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립국이었죠. 뭐, 예. 너무 멀리 있기도 했고. 예. 그리고 아마 2차 대전 때도 그런 식으로 포클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 대서양 남단을 영국이 장악할 수 있었으니까 결국 독일이 중남미를 자기 편을 못 그리는 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전략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했네요. 무시 못한다고 봐요. 중요한 예. 곳이라고 볼 수 참 있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죠. 영국이 과연 거기까지 대응을 할 갈까? 거냐. 그렇죠. 결국 말 거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게 수상이 아니었죠. 아무리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 자국민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 좀 하지만 수상이 대처였어. 근데 그것 때문에 대처가 대처를 잘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아까 뭐 그 비슷한 얘기도 했잖아요. 뭐 알래스카 뭐 네, 네. 미국에 갔더니 레이건한테 이제 그렇죠. 그걸 했는데 이제 받아치는 말을 그렇게 해서 참 유명해졌는데 저는 만약에 그래서 포클랜드에서 영국이 양보했으면 그 다음 저는 홍콩 순서였다고 봤어요. 홍콩이 어떻게 됐다? 왜냐면 90 몇 년도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음. 그냥 뭐 인민해방군이 밀고 내려가면 이제 그렇죠. 손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80년대 뺏기지 않았을까 네, 진짜. 덮쳐버리면 그렇죠. 첩혈 싸움이나 영웅 본색은 안 나왔겠네요. 그렇겠죠. 참 서글픈 일이죠. 중국이 그때 워낙 움츠리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때 등소평이 참 잘했으니까 천안만 빼고. 제 생각엔 지브롤터 쪽 아니었을까. 아, 그리고 지브롤터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여기서 밀리면은 도미노다라고 도미노. 네.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대영 제국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지만 그렇죠. 꼭 여기 이거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그렇죠.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최소한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번 이 포클랜드 전쟁을 다루면서 전쟁 쪽은 이제 좀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그 포클랜드라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면서 네. 그런 배경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그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팍팍 오네요. 제가 이제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포클랜드를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저 3,000 얼마 명 전에 정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영국 군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야, 정말 힘들더라고. 모든 보급 물자는 거기 사는 주민이든 군이든 수송선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렇죠. 오는 네네. 거 하고 비행기로만 와야 되고 네네. 정말 그 동네 사람들 뭐 농장에 사는 것도 다 결국 군에서 돌아다니면서 수리해주고 막 도와주고 그래야 되고 정말 전략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땅이 꽤나 크긴 크더라고요. 땅이. 크긴 큰데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네. 다 황무지야. 왜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숲이 안 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지금은 뭐 업이라든지 유전이 있긴 한데 그때는 양을 길러야 되는데 양도 뭐 제대로 뭐 자라지도 못하고. 지금도 양밖에 없어요. 네. 사람하고. 양도 있고 펭귄도 있다는 소리가 아, 있어요. 펭귄 있어요. 네. 펭귄이랑 뭐 펭귄이랑 같이 있다고. 그 같이 있어요. 영국군도 있죠. 네? 영국군도 있죠. 사실 영국군이 여기 중요한 그 경제 그 수단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거기 그 비행장의 그 공군기도 유로파이터는. 네네. 그 유로파이터가 저 뭐야 5대인가 4대인가 네 대. 파이터인데 왜 계속- 남미 파이터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남미 파이터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중하세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포클랜드에 주둔한 영국군 전력이 아르헨티나군의 해군하고 공군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전투기 이게 좀 4대, 그렇네. 구축함 한 척, 그리고 그 원자력 잠수함 한 척. 그 물론 거기 상시 주둔은 아니지만 주변 자주 패트롤하는데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군의 전력이 너무 거지 같아요 지금. 그 지금도 이후에 거지 같아요. 사실 뭐 더 경계가 거지 같아요 전보다. 왜냐면은 일단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군의 초음속 전투기가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낮을 겁니다. FA50이 수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12대가. 예 그렇죠. 그래도 참 유로파이터 못 당하죠. 안 되죠. 거기에 해군은 구축함이 없어요 이제 가동되는 게 거의 사실상 없어요 지금. 아이고야. 잠수함은 얼마 전에 한 척 가라앉았고 나머지도 지금 정상 가동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습니다. 바다를 꽤 끼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군 전력이 약. 너무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군 그지예요 전력이라는 그지. 게 그러니까 내가 아르헨티나라면 집중해가지고 잠수함을 적어도 4척 정도 들여와서 한 척을 초기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뭘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지금. 쉽지 않지. 돈이 없을 때는 하나에 몰빵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잠수함. 왜냐면 공군력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영국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FA50도 사실 초음속이 아니니까 이제 훈련기니까 오케이를 한 거였지. 사실 그렇죠. 그 어느 전쟁이든 그 전환점이 있는데 포클랜드의 전환점이라면 그 아르헨티나 항모 함대하고 그 남쪽에 있었던 함대 그 두 대규모 함대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기울지 않았나. 저는 그 액조세 미사일이 인빈시블이나 허미스였나요? 또 하나가? 뭐 허미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서 명중하지 못했다는 데서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가지 않. 그때 만약에 항공모함이 하나라도 가라앉았으면 아 그러면은 좀 무시 못하죠 진짜. 예. 일단 항공 초계나 항공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국군은 그렇죠. 다 빠져야 됐거든요. 그때 예. 사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전쟁 양쪽 다 비용도. 엄청나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영국도 많이. 그래서 하고 영국이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그걸 이겼더라도 뭐 피해는 컸겠지만 지금 참고로 아르헨티나 잠수함정을 보니까 살아남은 게 2척밖에 없네요. 그나마 한 척은 침몰했잖아요. 세 척 중에 한 척이 가라앉았고 지금 2척 남았는데 그것도 운영을 거의 안 해요. 한 척은 84년에 건조한 거고 한 척은 73년에 건조한 거고 고철로 팔아야지. 한마디로 2척 다 지금 전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우리나라에 민망하고요. 장보급이라고 꽤 괜찮은 잠수함이 하나 있는데. 잠수함급이 아니 하나 근데 있는데. 진짜 아르헨티나는 이제 메시밖에 안 남았네. 진짜 메시는 이제 은퇴해야죠. 좀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메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호날두보다는 메시지 이제. 네. 이 섬이 우리는 이제 포클랜드로 알고 있는데 남미 말로 이제 스페인어로 했을 때는 말비나라고 하거든요. 말비나스. 무슨 예. 뜻이에요, 그게? 이게 뭐 약간 부드러운
약간 언덕 이런 의미로 알고 야, 그 있습니다. 섬 겁나 딱딱하던데, 딱딱해 보이던데. 봤을 때는 약간 네. 전쟁이 난 곳인데 부드럽네. 부드럽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씩 그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이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말미나스 놀이 땅. 네, 그래서 라스 말비나스라고 해가지고 라스 말비나스 손 아르헨티노스 이래가지고 아르헨티나스 이래가지고 항상 아르헨티나랑 계속 갈등이 있고 서로 이제 대통령 총리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캐메론도 그랬고 계속 주기적으로 서로 간에 좀 자극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탑기어라는 유명한 자동차 프로에서도 아, 그 맞다. 멤버 출연진들이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삽질을 엄청 했죠.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영국 번호판 들고. 심지어 번호판이 포클랜드 전쟁 날짜를 암시하는 아. 날짜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그냥 너무 열받았겠는데 그거. 막 그래가지고 막 폭동날 뻔했어요.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그거 너무 좀 심하네요. 원래 탑기어가 약간 그런 똘끼가 넘치는, 넘치는. 네. 네, 영국 놈들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앞에 보면 해적 출신이기 때문에 똘끼의 나라예요. 말 난 몰랐어. 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좀 좋아했었어요 저는. 근데 안 사람이 싫어하시잖아요. 네, 싫어하더라고요. 양아치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호주랑 영국 양아치라고 그렇죠. 어디서 기억하시네. 이 섬들이 아니, 몬티 파이슨이 일본까지 나오는 나라니까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파이썬? 몬티 파이슨. 네. 오늘은 역사의 전쟁 또 네. 재밌네요. 역사의 그 장소. 또 뭐 포클랜드. 떠나고 싶은 나라 있으십니까? 떠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전쟁터 지역. 아우스트랄리츠. 아. 알아서 다음 시간에 네네. 해보세요. 네네. 참고해서 제가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훈자크님이 포클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됐고 주로 포클랜드 전쟁의 그 뒷이야기와 네. 또 앞이야기. 앞이야기죠. 옆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옆, 앞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인사드려야죠. 네네. 예,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